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앵커님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푹 쉬다 왔습니다. 시장이 좀 좋았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좀 추가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먼저 열어보시죠. 자, 오늘 달달한 포인트는 돌변한 경기 심리, 개선되지 않는 국내 수급입니다. 자, 국내장 일단 수급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물량 계속 나가고 있고 원화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수급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경기 심리가 일단은 그 침체에서 다시 좀 개선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 전망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를 보시면요. 갑자기 돌변한 경기 심리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의 경우에는 제조업 PMI가 45.5예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업 PMI가 큰 폭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복합 PMI를 들어 올렸고요. 미국에서는 그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50.4,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53.7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가 수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지난번 발표된 그 ISM 제조업 지수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PM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ISM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위주의 350여 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로 결과를 도출하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한 8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S&P 글로벌의 경우를 보시면 ISM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낮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좋아진 경기 심리로 인해서 미국 시장을 지배했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됐고요. 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힘을 얻으면서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유럽과 미국에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경기 심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400여 종목 중에서 500여 종목만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한가 종목을 보니까 한 8종목이나 될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와 환율 상승이 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본다라면요. 이것은 단순히 보유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지수 조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매의 내관이 될 수 있는 신용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캐나다 20조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간접 수혜가 예상되는 AFW 차트 보시면 되겠죠. AFW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한농화성,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주인 덕양산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를 이탈하고 음봉을 만들어냈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오늘도 곡물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누보, 갭을 크게 띄우고 상한가를 터치를 했지만 지금은 음봉으로 밀렸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일사료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발표를 앞두고 신재생 관련주들 강세죠. KC쿠트레를 대상으로 해서 신성 ENG, KCC, SDN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히토류 관련주를 볼 수 있겠죠. 유니온하고 노바텍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경제 사절단 관련주로 오늘은 가스텔 바작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저번 주 말부터죠.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망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급과 환율이 불안하고요. 신용 잔고는 폭탄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본방송을 통해서 코스닥이 890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 제가 인버스를 통한 해지 전략을 드린 것을 아마 시청자님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버스를 사놓고 시장이 떨어지길 기도하자고 드린 전략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도 과열권에서는 보험처럼 사두는 것이 인버스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작년부터 묵은지처럼 물려온 종목들 때문에 힘드실 때 보험처럼 들어둔 이러한 인버스가 여러분들 심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전략인데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계좌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방송을 보시면서 현금 확보 그리고 일부 인버스 전략을 참고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차분하게 저점 매수 기회를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께서 이제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인버스로 해지하는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던 분들, 그런 전략들 참고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포트가 방어적으로 대응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장에는 일단 공략해볼 섹터가 있을까요? 공략 섹터 열어볼게요.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 곡물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강했던 테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그 흑해 곡물 협정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G7이랑 지금 대항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협상이 연장이 중단이 된다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관련주들 상승세도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네. 먼저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것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하기 위해서 4개월 단위로 2022년 7월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합의에서 우크라이나는 120일, 러시아는 5월 18일까지 60일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또한 러시아는 협정 이후에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가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는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러한 경고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현재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신경전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7 정상들이 사실상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교토통신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 탈퇴라든지 오펙 플러스를 통한 석유 공급망 통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이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조건으로 내놓은 게 있죠. 바로 러시아 농업은행의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협상에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곡물 관련주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이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단기적인 이슈로 이동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지수 섹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섹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곡물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면서 꼭 이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한일사료일지 아니면 다른 종목 볼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는 과거에 곡물 관련주로 상당히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신랑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배합사료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료업계 생산 수량 기준 10위권대에 달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전 세계 밀수출의 4분의 1을 약 한 4분의 1 정도 담당을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식량난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곡물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을 넘어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곡물과 비료 수요는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어제 상한가 이후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 달고 밀렸던 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빠른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종가를 이탈해서 조금 더 조정을 둔다라면 좀 기간 조정도 함께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한일사료고요. 지난 거래일의 종가를 지지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7,300원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명에너지 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현재까지 수익이 39%고 목표가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을 거스르는 종목들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대명에너지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홀딩하는 관점일까요? 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공식 도전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른 섹터가 바로 신재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선을 도전을 한다라면 신재생 관련주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자면 26,000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추적해보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대명에너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퍼스텍 한번 볼게요. 방산주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퍼스텍은 이제 4,950원, 5,000원 약간 못 미쳐서 약간은 지금 조정세를 겪고 있는데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퍼스텍의 경우는 이미 목표가는 돌파를 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단기과일 예고가 나온 상태에서 이런 단기과일을 피해가는 흐름이 며칠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추적을 한다라면 오히려 그 단기과일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도 목표가는 돌파를 했지만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니크도 보겠습니다. 유니크는 박스권을 횡보하는 구간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수소 탱크 밸브 공급업체죠. 수소가 사실 전기차보다 좀 늦게 간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동종목을 동력주로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시장 조정에도 단기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과 칠레 수소협력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산업부에서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발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곧 주목받을 수도 있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니크 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크는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AS 받아봤고요. 오늘 전략들 잘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